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학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진로진학의 나침판이라고 하기 전에 에듀진 TV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진로진학의 나침판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학과를 구체적으로 또는 진로 직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는 그런 TV로 그런 방송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또 그것을 학교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줄까 아니면 그냥 이런 식의 강의로 이런 식의 어떤 대화 어떤 이런 식의 소통 방법으로 할까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니까 이 편집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 하다가 결국은 이런 대화로 이 소통하는 것으로 이제 정하고 오늘 첫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첫 시간에는 이 사회학 계열에서 뭐 이도저도 아니면 이과를 가라 하는 과가 있죠. 그게 경영학과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과는 누구나가 쉽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그 학문 자체가 굉장히 폭이 넓기 때문에 누구나가 들어와서 쉽게 또 다른 전공을 해갈 수 있는 것도 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영학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학이라고 하면 뭐 학과 중에 전국의 대학에서 제일 많은 학과가 경영학과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필과 교수만 있으면 되는 학문 아니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쉽게 그 대학에서 설립할 수도 있는 거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기업의 현장에서 또는 산업의 현장에서 가장 널리 진입할 수 있는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곳이 경영학과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경영학과를 처음으로 꼽았습니다. 경영학은 구체적으로 기업 경영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쉽죠, 그죠? 그러니까 실은 이렇게 이런 기업의 경영뿐만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 있다면 그 조직에서 활용되는 또는 그것에서 관찰해서 얻어진 어떤 법칙을 밝혀내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경영학에서는 이런 성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직을 가장 잘 운영할 수 있는 극대화할 수 있는 자원 배분의 방법이나 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 또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할 것인가를 배우는 학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딱딱해지죠. 그래서 이 학과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하지만 경영학은 거의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됩니다. 설령 물리학과를 간다 해도 경영학을 배우는 게 좋을 듯 싶고요. 또 수학과를 간다 해도 경영학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을 가져오게 하려니까 경영학적 마인드가 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해관계자들과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이해관계자들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 누군가가 그 수학자에게 그 물리학자에게 투자를 해주려면 그것에 맞는 이것을 투자했을 때 수익이 얼만큼 나한테 피드백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리턴 되는 게 없다면 굳이 투자를 왜 하겠어요? 물론 또 다른 이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게 경영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과 관련한 모든 것, 홍보, 마케팅, 뭐 이런 것들도 다 배우게 되는 거죠. 또 재무도 배우게 되죠. 회계학이죠.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경영에서는 이제 경영 관리를 노사 관계도 배우고요. 조직 이론, 뭐 경영 전략, 조직 행동론, 뭐 이런 것도 배우게 되고 또 뭐 IT하고 관련한 것도 아무래도 배우게 되겠죠. 왜냐하면 요즘은 IT가 생명 아니겠어요? 그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배우고요. 또 국제 경영 같은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영과 관련된 모든 것, 기업 경제, 세계 경제, 뭐 이런 것들도 조금씩은 다 섭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영학과에 가면 내가 아직 학과를 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나는 적어도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이제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제 경영학과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학부모이거나 우리 학생들일 가능성이 많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경영학과가 제일 쉬운 학과이지만 실제로 각 대학에서는 적어도 가장 높은 뭐 예를 들어 고대든 연대든 서울대든 아니면 뭐 가천대든 뭐 중앙대든 한양대든 경영학과는 좀 셉니다. 그죠? 세니까 경영학을 꼭 배우겠다라고 싶으면 뭐 대학들은 뭐 정말로 많습니다. 전국에 한 150개? 아니요. 거의 200여 개? 대학 거의 전부가 다 있을 만큼 기독교 대학을 빼고는 거의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과만 간다고 한다고 하면 정말로 대학의 범위는 넓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활동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경영학과를 가는데 있어서는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서 역량이 많은 아이, 또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학문이다 보니까 그 학문 내지는 어쨌든 의사소통이 매우 필요한 거지 않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영어 능력이 매우 뛰어난 학생을 선호하겠죠. 그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선발한다면 당연히 영어 역량이 높은 학생, 영어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학생, 그런 학생들을 선발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과에 맞는 어떤 전공 활동, 아니 전공 적합성 활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학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경영학은 정말로 범위가 넓어서요. 금융이나 뭐 재무, 회계 뭐 이런 거에 다 들어간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격증도 공인회계사 같은 것도 있고요. 또 변리사 같은 것도 있고요. 뭐 별의별 거에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이게 경영학과에 왔다 그래서 내가 취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또 사업을 하게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학생이 갖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활동, 즉 예를 들면 어떤 취미라든지 또는 왜 자기만이 갖고 있는 취미라는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몰입을 해가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화된, 예를 들어 뭐 장난감이라고 한다면 장난감과 관련한 특화된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어떤 경영을 조금 더 그쪽으로 더 판다든지, 왜냐하면 결국은 이 경영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그 학생이 내가 어떤 분야에 갈 거라고 정해지지가 않는 거죠. 경영학은 모든 분야에 다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뭐 연구소에 간다 해도 경영학과에 어떤 사람이 거기서 경영 지원을 하든 회계를 좀 더 도와주든 뭐 별의별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경영학은 그만큼 폭넓지만 그것으로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그 전에 현재 학생인 시절에도, 현재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자신이 탐색해, 내가 비록 경영학과를 가지만 내가 탐색해 갈 수 있는 건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할수록 좋다. 그 중에서 그것이 자신의 취미이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든 뭔가를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경영학과에 들어와도 이렇게 이제 굉장히 폭넓은 학과니까 별의별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뚜렷하게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대학의 수준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서울대, 연고대 가는 애들은 뭐 어떤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간 아이들도 있고 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수능으로 들어간 학생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게 뚜렷한 목표 없이 그냥 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은 목표 없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또는 상대적으로 비율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경영학과에 와서 내가 무엇으로 갈지는 그 상태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결정이 돼야 되는 거기. 사실은 모든 학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에서는 이 학생이 갖고 있는 평소에 그 어떤 습득되어진 지식들이 또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또 이 얘기하면 이곳저곳에 다 독서만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좀 할 말은 없는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거든요. 정말로 다양한 독서가 필요합니다. 물론 그것이 뭐 특정한 어떤 독서만 한다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문학만 판다라고 하면 문학의 무슨 출판사를 운영할 건가? 뭐 어찌됐건 이미 그 전에 닦여진 기본적인 실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걸 계속해서 닦여져 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경영학과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고 또 계속해서 탐색해가는 시간들이 필요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경영학에서 배우는 것들은 그만큼 다양한 분야를 배우기 때문에 대학원 간다면 또 다르죠. 사실 대학은 우리가 말로 학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이렇게 뭔가 연구에 가서 가는 학생들은 굉장히 적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대학원에 비해서 대학원이야 이제 특정한 과목, 특정한 어떤 분야,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연구하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성과를 내는 그런 거라면 대학은 경영학은 이런 거니까 이런 분야를 다 배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영학은 뭐 마케팅 조사도 있고 소비자 행동도 있고 또 신상품 개발 또 브랜드 관리 인터넷 마케팅 뭐 부동산 뭐 또 왜 그 금융시장에 있는 어떤 파생 상품 보험 채권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 경영학입니다. 물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금융에서는 조금 더 이제 회계학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대학마다 회계학과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뭐 있으니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학생들은 대학교 때는 뭐 초급 회계도 배울 것이고 선택 과목으로는 뭐 중급 회계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대학마다 좀 틀릴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어쨌든 범위 내에 놓고 그것을 가르칠 테니까요. 그래서 경영학은 그만큼 우리 모든 거에서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배워가는 거의 모든 학문 내지는 어떤 분야에서 경영학은 꼭 필요한 것들이고 경영학이나 학문을 배웠던 학생들을 선발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그렇지 않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실제로 혼자서 어떤 비즈니스를 갖고 그 비즈니스로 자신의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걸로 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는 세상에 살아갈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또는 우리 그 경영학을 배우려고 하는 모든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무엇을 할 것인지는 누구도 결정해 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제 취업을 한 상태라고 하면 너는 뭐 이쪽 분야 경영지원팀에 가서 해. 너는 뭐 특허 관리하는 쪽에 뭐 가서 일을 해.
뭐 이렇게 정해질 수가 있겠지만 이건 역시도 평생 직업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나와서 또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평소에 관심사가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하게 되는 거죠. 설령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근데 대학을 가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대학 이후는 어쩔 거냐는 거죠. 이러려니까 결국은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탐색해 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탐색해 가고 보니까 내 길이 아니야. 그러면 뭐 또 다르게 계속해서 탐색해 가는 거죠. 이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자신의 어떤 진로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을 한다는 말은 웬만한 그러니까 사회계열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렇게 경영학을 선택한 이유는 학생들이 나는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 다만 사회 현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이렇다고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것들이 경영학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뭐 기업에 가서 인사관리를 한다고 해도 인사관리를 해도 경영학 쪽에 있는 사람이 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인사관리 한다면 또 심리학과도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하면서 너 학과를 꼭 정해야만 해. 이거야만 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또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정말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 있어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최근에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결국은 아이들이 왜 전공 바꿨다고 고민하는 학생들 많이 있거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융합을 강조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수학과였든 물리학과였든 그 사람이 연구자가 되고 싶다고 한다라도 경영학적 마인드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죠? 제가 그런 말씀. 마찬가지로 경영학과도 자신이 이제 탐색해 가다 보니까 물리학과 관련한 뭔가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경우도 있고 수학과 관련한 뭔가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것들을 섭렵해 가는 독서가 첫 번째 조건인 거죠. 적어도 대학을 간다라고 한다면 또 대학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것이냐 말 것이냐는 대학이 결정해 주진 않아요. 냉정히 따지면. 그죠? 대학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주팔자? 또 조금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운이라고 하죠. 운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내가 그 운이야 내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뭐 그 점 보는데 아니 점이란다 사주팔자 보는데 가서 그 알았다 그래서 알고서 뭔가를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영학을 한다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학과 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도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나, 옷을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커피 파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 또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관심사가.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가 뭐 좀 더 같은 전자라도 삼성전자 가는 것이 좋은지, LG전자 가는 것이 좋은지, 가서도 어떤 부분에서 내가 더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 스마트폰 그쪽에 더 나한테 맞는 것인지, 가전에 나한테 더 맞는 것인지, 가전이라면 내가 어떤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까지도 해가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경영학과에 가지만 그것이 나는 가전에 사물 인터넷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런 쪽으로 내가 더 연구하겠다. 이렇게 만약에 학생부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걔 뽑아야 돼요. 성적이 한 2등급 떨어져도 걔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고민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활동을 실제로 고민해보고 뭔가 했다면 특목고 자사고 그 2등급에 떨어뜨리고 일반고 3등급 그 아이 뽑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런 고민을
해낼 줄 아는 학생이 그런 고민까지 갖다라고 하면 그 아이의 역량은 충분히 드러나고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어떤 일을 도모하든 뭔가를 할 때는 얼마나 이 사람의 고민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습득해 왔고 이것에 대한 최종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경영학과를 얘기를 했는데 경영학과에 가려면 뭐 무슨 책을 읽어요? 뭐 해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그것대로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경영학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과 관련한 것들을 읽는데 뭐 경영학 원론 책 읽고 이런 걸 읽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사의 그 포인트에 예를 들어 뭐 홍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난번에 그 학생 어딘가에 가니까 최근에 학생들이 기획이나 뭐 브랜드 마케팅 또 홍보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홍보라 그래서 언론 홍보에 간다 이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경영학과에 와서 뭔가를 해낼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언론 쪽에 갔다고 해서 이 뭐라고 하죠? 그 뭐 신문 기자 되고 학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얘기하면 좀 이거 진로교사 선생님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학과는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여지가 어떤 학과를 가든 다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경영학과지만 내가 사회복지학에 관심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또는 사회복지에 예를 들어 뭐라고 하지? 그 노인 요양원, 그렇죠. 요양원을 운영하는 뭔가를 하고 싶다라든지 운영자가 되고 싶다든지 그러려고 하면 또 그쪽 분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영학은 이렇게 광범위하지만 결국은 광범위한 것만큼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탐색은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더 녹아 있다면 그러는 상태에서 내가 경영학을 공부한다고 그렇게까지도 써 있다면 그 학생은 매우 우수한 학생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폭넓은 학과에 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든 다 그 학과에 맞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또 자신이 전공하고 싶어하는 또는 자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은 어떤 학과를 가든 어떤 고민이든 경영학과든 뭐 물리학과든 뭐라고 하죠? 뭐 심리학과를 가더라도 또는 국어 국문학과를 가더라도 다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학과는 어떻게 보면 학과에 맞는 공부를 그러니까 경영학과에 나와서 꼭 경영학을 다 하지는 않죠. 실제로 뭐 경영학이야 넓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곳은 한 50-60% 이렇게 차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학과는 실제로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일하는 거에 한 50%, 40-50% 뿐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다른 학과에 일을 현재 하고 있죠. 이것은 뭐 공식 통계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끊임없이 탐색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시간이라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실질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거를 했지만 이게 사실 학과 하나를 얘기해도 한도 끝도 없는 얘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요만큼만 하고요. 다음에 부족하다면 또는 그 밑에 댓글에 어떤 것을 좀 더 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